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저희 구독자 한 분께서 성함은 이제 한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그 한 선생님께서 좀 더 발전적 그림과 그림에 대한 상식을 추구하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서 제가 나름 저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는 반면에 저의 진로에 대한 미래지향적 그런 사고의 전환과 또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댓글에 올리지 않은 분들을 또 대변해 주신 걸로 생각하고 매우 감사한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유튜브 진행에서 물감 묻은 붓 한 점에 대해 아주 신중해야겠고, 설명도 그냥 저의 생각에서 상식선에서 편안하게 취해 왔었는데, 댓글을 보고는 제가 개인 유튜브도 공적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물론 소홀했던 것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현지 답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나름의 스케치를 했던 것을 하폭에 채색하기 전에 한 번 더 심호흡하고는 녹화 카메라를 켜고 조명등을 켜서 각도를 맞추고 설명의 방향도 그림의 이미지와 맞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써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구독자인 한 선생님께서 궁금하다고 말씀하신 부분과 또 한 선생님의 견해를 거론하신 그런 부분에 대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열거를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윤두서의 그림에 대하여 하풍 극세피라에 대한 극세피라에 대한 이구심과 윤두수의 그 초상화 맥락과 이 그림에 영향을 준 하풍이 국내의 부재 혹 미국 그림 창조인지와 또 미나의 호칭과 일본의 오스의 상관관계 등과 조선 선비가 서성도 없이 이런 그림을 그린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의문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느 부분은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답변을 드릴 상식이 부족한 부분은 다른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서 저의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니 양해를 구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윤두서는 어부사시사 윤순도의 손자이지요. 아버지는 군자감정 윤변이고 어머니는 부사직 현윤명의 딸이고 윤두수의 외정소는 정약용이고 윤보선 대통령도 후손이라고 해요. 친가 외가 모두가 천재적 두뇌를 가지고 있었지요. 1555년 명종 10년 때 생훈시에 1등으로 합격하고 1558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성무원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승치해내고야 말았겠지요. 평소 온화하고 화평했으니 큰일에 직언하는 성격으로 태계 이항의 문화에서 수확한 다른 동문인 박성임, 류성룡 등은 동인이 되었으나 장두서는 시인으로 가면서 그 시대의 정파에 의한 경쟁을 많이 겪은 일생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장두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윤두수입니다. 윤두서의 자화상은 국보 제24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초상화 중에서도 전신사조에 뛰어난 작품으로 작은 크기의 종이에 먹으로만 그린 그런 작품이지만 윤두서의 옹골찬 기제를 그대로 전달해 준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윤두서의 집안인 해남 노구당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화상은 허목의 미수기연이나 김시섭의 매월당집을 보면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18세기에도 들어서는 18세기에 들어서 가지고는요 이강자, 강세황의 작품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윤두서의 자화상은 표현 형식이나 기법에서 특이한 양식을 보이는 아주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지요. 조선 후기 문인이며 하가 윤두서의 1710년에 그린 것으로 윤두서 자화상이 최고의 수작으로 꼽히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종이에 10개 채색을 해서 그린 이 그림에는 윤두서는 윗부분을 생략한 당근을 쏘고 눈은 마치 자신과 대결하듯 앞면을 똑바로 보고 있고요. 두툼한 입술의 수염은 아주 트럭한 하늘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지요. 하폭의 윗부분에 얼굴이 배치되었는데 아래에 늘어져 있는 수염이 얼굴을 위로 뻗치는 듯하게 이렇게 세필로 그렸더라고요. 일반적인 인물화들과는 달리 머리 위에 당근과 양귀가 생략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 아주 독특한 그림이지요. 관상적으로는 대단히 출세할 얼굴형이라고 해요. 얼마 전까지 윤두서가 얼굴만 그린 미완성작이거나 또 파격적으로 얼굴만 그린 실험작이라는 그런 추론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제 때 조선 총독부가 발간한 조선 사료 집진속 사진에는요 윤두서 자화상에 상반신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다고 해요. 2006년경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최첨단 기기로 정밀 조사를 해본 결과 상반신의 어복 윤곽과 귀가 붉은 선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요. 후손들이 그림을 펴서 두꺼운 배지에 그냥 붙여버린 탓에 상반신의 어복 윤곽선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인데 국보로서 함부로 다시 표구는 불가능하고요. 실물을 감상할 때 상상력으로 결합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저는 윤두수의 그림 중에서 여러 가지 윤두수가 그린 그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풍경화 같은 그런 것들이 여러 편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윤두수 그림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산수화 중에서 하나를 색채를 제가 채색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분이 그 시절에는 이렇게 그렸지만 지금의 내가 그 풍경을 본다면 이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채색을 좀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 세피라는 그 미술사에 공식적으로 분류된 미술 양식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통 회화 양식으로 지금도 강좌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우리나라 해화 사조의 신사임당의 초충도, 김홍도의 맹호도 등 가는 털 하나까지 섬세하게 묘사하는 그림들이 세필화로 모필성과 채색을 중요하게 여기는 장식성이 강한 그림이지요. 중국에서는 공필화, 일본에서는 림파라는 장식적인 그림들이 전통화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펜과 색연필의 세밀화도 비슷한 부류이겠지요. 저는 동양화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번에 윤두서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그 동양화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동양화는 이런 모습이겠지. 또 제가 그리는 이 모습이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구독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